악의꽃 5화 리뷰. 몸이 허약한 박경춘이 어떻게 도연수를 납치할까 궁금했었는데 첫 번째 땅콩을 다 먹고 두 번째 땅콩통에 마취용 천을 숨기고 있었네요. 도연수는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끝까지 자신의 과거가 담긴 사진을 태웁니다. 박경춘의 아내가 실종된 날은 2002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참 좋았음. 박경춘이 알고 있는 사건은 세연이동 교차로 새벽 2시 반 미숙이를 태운 목격자가 있음. 차번호 3194. 목격자가 신고했고 도민석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과는 혐의 없음. 아들 도연수가 도민석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김무진 기자가 알아낸 건 2002년 5월 12일 2시 서현 이동. 목격자 장영희 호텔에 근무. 그리고 도연수는 그날 아침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 없고 10분 단위로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목격자는 술 마시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습니다. 박경춘이 알고 있는 범행 시간 2시 30분과 경찰이 알고 있는 범행 시간 2시 30분이나 차이 납니다. 목격자는 술을 마셨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고요. 도연수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뒤에 황금 물고기 이야기에도 거짓말을 하면 될 텐데 아무 말 못한 걸 보면 도연수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도연수는 정미숙 살인사건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경춘의 황금 물고기 고리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는데요. 박경춘의 집에서 보이는 사진은 박경춘과 아내가 황금 물고기 고리를 만들고 도민석의 공방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진은 도민석이 찍어줬겠죠. 만약 도혜수가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면 많은 의문이 풀립니다. 그리고 악의꽃 5화까지 나온 시점에서 도혜수가 범인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또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은데요. 바로 황금잉어 액세서리를 도연수에게 준 인물이 도혜수이니까 이건 빼박이죠. 기자와 도혜수 대화씬에서 도혜수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연쇄살인 당시 도혜수의 나이는 19살. 이장이 죽은 후 도혜수는 미대, 그것도 누구나 프로할 만한 명문대에 입학합니다. 만약 이장이 도혜수를 범하려고 했고 도혜수가 이장을 죽였다면 자신의 분야에 집중해서 명문대에 갈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살했거나 혹은 도혜수가 도민석을 죽여서 위장했거나 이장을 죽이고 도연수에게 누명을 쓰게 했다면 많은 부분이 맞아떨어지네요. 이러한 의문들이 남지만 기자가 말한 한마디 언뜻 봐도 이쁘신 것 같은데 에서 도혜수는 이때까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서 기자를 노려봅니다. 그래서 도혜수가 연쇄살인범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우 올케 사이의 대화에서 보면 도혜수는 동생 도연수를 걱정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만약 도혜수가 살인범이라면 아끼는 동생에게 살인자의 증거가 될지도 모를 것을 주며 황금 물고기는 행운을 부른데 꼭 가지고 다녀 라며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몇 번을 돌려봐도 단서가 너무 없었지만 뇌피셜을 해보자면 김무진이 목걸이를 도혜수에게 받으면서 황금 물고기 고리를 김무진에게서 받았거나 도혜수 역시 이 황금 물고기 액세서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장 살인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도혜수의 말, 너 이러면 안 돼, 이리 줘. 그리고 차지원과 만났을 때 우리 현수라고 했던 말,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도혜수가 동생에게 위협이 될 줄 알면서 그 물건을 줬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죠. 기자의 물음에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던 도혜수. 도연수의 도피와 무관하시다면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어떨까요? 언뜻 봐도 예쁘신 것 같은데 라는 기자의 능글스런 물음에 기자를 노려봤었죠. 이 부분은 과거 이장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장이 도혜수를 범하려고 했을 거라는 뇌피셜을 했었습니다. 평소 이장이라면 평판이 좋고 마을 사람이 잘 따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따라 나간 뒤 이를 당했을 도혜수는 기자가 던진 그 언뜻 봐도 예쁘다라는 말을 듣자 이장이 자신을 유인했던 그 유사한 말이 떠올라 유독 그 기자의 말이 거슬렸던 게 아닐까요? 이장을 죽인 범인은 도연수가 아니라 도혜수일 거라는 뇌피셜을 했었는데요. 도연수가 누나 도혜수 대신 범행을 뒤집어 쓴 이유는 누나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도민석이 자신의 공방 2층 작업실을 차려줄 만큼 도혜수는 미술에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김무진의 캠코더 속에서도 세진고등학교 사생대회를 비춰주고 그림을 그리는 도혜수를 비춰줍니다. 하지만 도혜수가 미술을 계속 할 수 없었던 건 예전에 그 생각으로 그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특수 분장사를 선택한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아니면 과거 살인사건 현장에 대한 공포에 맞서기 위한 방법이 특수 분장사였을까요? 차지원은 도연수의 시계와 도망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수의 시계를 범인 현장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증거를 은닉하죠. 머릿속이 복잡한 차지원이지만 남편을 찾는데 집중합니다. 차지원은 나는 박경춘을 잡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남편을 찾고 싶다고요. 살아있는 채로. 남편, 사랑하는 가족만큼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이때 울부짖는 차지원은 형사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가경리 마을 사람들은 카더라 하는 말들로 직접 보지도 않은 것들을 사실로 믿고 도연수를 마녀 사냥했는데요. 지 아버지랑 똑같아. 마귀 씨였대. 정신병원 다녔대. 사람의 마음은 없대. 종일 둘이 붙어 다녔대. 지 애비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었대. 같이 그랬대. 이때 보여주었던 이중기의 안면 근육 연기는 훨씬 더 도연수라는 인물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게 했는데요. 차지원의 예고편에서 제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라고 했었죠. 1화 때 차지원은 사람을 보고 촉을 믿는 스타일의 최재석 평소와는 달리 증거에 대한 맹신으로 추리력을 발휘했었습니다. 비록 범행 현장에 남편의 시계가 발견됐지만 혼란스러움을 잘 추스리고 마녀 사냥당했던 어두운 과거로부터 남편 도연수를 어떻게 도와줄지 문채연이 말했던 로맨스 8의 지분을 기대합니다. 대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